자, 실무 8장 쪽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간단하게 보실까요? 여기도 한 문제감으로 나오게 될 거니까 주택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좀 잘 하시고요. 재정 목적도 다르고 자, 내용도 약간씩 다르게 됩니다. 여기는 장사하시는 분, 그분들을 보호를 해주겠다. 자, 먼저 목적도 주거생활이 아니라 주택이 주거생활이고요. 여기는 경제생활, 경제생활을 꼭 박스를 좀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가 재정 목적부터 벌써 이상하면 한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행 규정 여기도 똑같습니다. 세입자들 불리하면 무효. 자, 우리가 계약서 써줄 때 괜히 또 최단 기간 1년 보장되는데 보장 안 되기로 그 각서 써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공증받아도 다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위반하지 말라는 겁니다. 강하게 보호를 해주겠다. 그 소리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적용 범위. 여기는 자연스럽게 법인이 보장이 되겠죠. 왜요? 사업자 등록 신청이니까 자연유법이 모두 자연스럽게 보호가 되니까요. 개인 또 보호가 없다. 대신에 영업용이 아니면 보호는 없다는 겁니다. 개인 또 친목단체, 동창회 사무소, 문중사무소 이런 것들은 적용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그리고 사찰 이런 것들은 보증금이 있어도 적용이 안 되는 상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적용이 안 되는데 개인 또 적용된다 그러면 X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여기 이제 보증금에다 월세를 곱하기 100해서 적용되는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그 적용된 금액도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서울은 4억까지는 계산해 봤고요. 4억까지는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과밀억제권역은 얼마입니까? 3억으로 이제 금액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인천부터 시작해서 안양, 부천, 성남 이런 지역계입니다. 그리고 광역시 5군데하고 거기다가 이제 경기도에 4군데 지역이 있을 겁니다. 얼마입니까? 2억 4천까지는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어느 물건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모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나머지 기타 지역은 얼마까지 1억 8천만 원까지는 적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자, 지금 최근에 이제 2014년부터는 적용 금액을 벗어나도 얼마까지는 5년까지는 보장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1년에 9% 적용은 없다. 그거는 합의해서 알아서 해라고 합니다. 5년 보장 하나 해줬으니까 올려주는 것은 네가 알아서 해. 법에서는 아예 자율적으로 맡겨놨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이제 두 번째가 여기도 대항력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대항력. 그 대항력은 열쇠 받고 영업하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을 때 거기서 이제 적용이 됩니다. 여기도 언제라고요? 다음 날. 우리 전입신고처럼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니까 말소 기준 권리 하필이면 같이 들어왔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대항력이 없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에 쓸려 내려가서 이렇게 빗자루니까 다 쓸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대항력이 있다 없다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항력권 갖춘 거 그리고 발생되는 시기도 교재가 꼼꼼하게 해놨으니까요. 점검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받을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우선 변제 받을 건데 여기다 계약서에다가 어디 가서 세무서 가서 확정일자 받으면 거기는 확정된 날짜가 있으니까요. 누구한테 선순위한테는 꼼짝을 못 하고요. 누구한테 후순위한테만 우선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시험 문제가 선순위한테도 우선한다. 그거는 최우선 변제 금이지. 확정일자 있는 우선 변제는 확정된 날짜가 있으니까 선순위한테는 꼼짝 못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선 변제 받는 시기 나와 있으니까요. 점검하시고요. 실무할 때 설명 잘해야 됩니다.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최우선 변제권 옆에다가 여기도 확정일자 X. 자, 지금 최근에는 확정일자가 필요하냐 안 하냐 요거를 자꾸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게 실무하면서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여기입니다. 우리 최우선 변제금은 국세보다도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그런 세금보다도 더 먼저 우선해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무원 월급이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사람 목숨이 중요하지. 장사하는지 그 보증금이 내 전 재산인데 그걸 날리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살 방법이 없으면 자살 문제도 발생하겠잖아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자살 방지금 가장 먼저 챙겨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은 얼마, 과밀억제권역은 얼마입니다. 6,500에 2,200까지는 보호를 가장 먼저 해주겠다는 겁니다. 네, 하여튼 금액이 너무 적어요. 기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과밀억제권역은 1,000만 원 적은 5,500. 1,000만 원 적었을 때는 300만 원씩 빼가시면 됩니다. 얼마요? 1,900만 원까지 가장 먼저. 근데 광역시는 뭐를 잡았다고 했습니까? 3,800만 원.
광땡입니다. 그래서 3,800만 원이 소액 보증금, 그 중에서 1,300만 원을 가장 먼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기타 지역은 바로 얼마 3천에서 얼마를요 1,000만 원을 가장 먼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금액은 혼자 꼭 써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최우선 변제금까지 보셨고요. 자, 네 번째가 오도 가도 못할 때, 그게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그래서 옆집 가서 장사를 하려고 얻어놨는데 종전집에서 보증금 반환을 안 해줬을 때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주인 동의 없어도 가능해.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하는데 들어갔던 비용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임대인한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행지시에 빠뜨렸으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도 청구 한 2만 원 정도 들어갈 건데 청구도 가능해요 라고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임차권 등기 명령 그 이후에 임차권 등기명 해놓으면은 값만 보호가 되니까요. 그 이후에 들어가신 분은 최우선 변제가 없다고 꼭 얘기를 하시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없어. 대신에 확정일자까지 있었을 때는 우선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확정일자를 슬쩍 빼놓고요. 그리고 우선 변제 청구가 된다.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말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부터가 이제 주요 규정이 나오죠. 여기도 최단 기간이 있습니다. 얼마 동안요? 6개월 계약서 써놨어도 1년 동안 장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1년 보장이 최단 기간,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다 이제 최소 기간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이제 임대차 전서, 나중에 보증금 반환 안 해주면 계속 상가도 영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함부로 빠져나오면 오히려 보호가 안 되니까입니다. 대신에 월세가 있으면 월세는 따박따박 밀리지 않게 내야지. 괜히 또 보증금 안 빼주니까 나도 이사를 못 갔으니까 월세 안 주겠다. 3번 밀리면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차임 증액을 청구할 수가 있죠. 얼마 만에 1년 지나면 차임 증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몇 퍼센트라고요? 9%. 얘가 12%였다가 9%로 그나마 약간 내려놨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큰데요. 먼저 보증금 빼주고 나서 월세로 바꿀 때 막 죄다 바꿔놨습니다. 옛날에는 주택은 연 14%, 지금은 연 10%대로 내려왔고요. 상가는 연 15%였다가 2014년 1월 1일부터는 얼마로요? 연 12%로 내려왔습니다. 거기다가 기준금리에다가 얼마를 곱한 금액을요? 4.5를 곱한 금액을 3천만 원 갖고 계산도 해봤으니까 얼마 정도 되느냐. 시험 문제가 연 14%였을 때 3천만 원 빼줬을 때 얼마로 전환할 수 있느냐. 1번, 2번 쭉 시험 문제 내봤다는 겁니다. 이제는 아주 복잡해졌으니까 시험 문제 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다 우리 1.75%도 한 9월 정도 가면 다시 2%대로 가겠다라고 해서 금액이 또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계산 과정을 정확하게 점검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가 연금리가 얼마다, 기준금리가 얼마다 요거 알려줄 수가 있을 겁니다. 계산하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번째가 임차권의 소멸인데요. 나중에 잘못하게 되면 나가. 그리고 묵시적 갱신되면 여기도 1년인데 잘못했을 때는 나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 다섯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요. 우리 상가 쪽에서는 계약 갱신합시다. 비싸게 권리금 주고 들어왔으니까 인테리어 잘 해놨으니까 5년 장사를 하게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대신에 요구를 반드시 하라는 겁니다. 언제입니까? 만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갱신합시다 라고 요구를 해야지 가만히 있어도 5년이 연장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는 묵시적 갱신으로 1년씩 늘어날 수는 있어도 여기는 요구를 하라는 겁니다. 안 하면 못 해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총 5년이니까요. 전체가 5년이지 그냥 5년은 아니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있겠죠. 세입자가 잘못했을 때 특히 1번 몇 기라고 있습니까? 이익이 그러면 안 됩니다. 주택 이익이고요. 상가는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몇 기입니까? 3개 차임을 연체했을 때 여기 지불했어도 연체 회수에 들어갑니다. 연체했을 때 나가.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너하고 어떻게 총 5년을 다시 가냐고 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고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세 번째에서 이제 상당한 보상을
받는데 주고 나가기로 합의를 받습니다. 그럼 나가야지 갑자기 안 나간다는 것은 신은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상당한 보상을 공탁하는 게 아니라 제공을 하기만 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공 아래다가 공탁 X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자고 일어나면 벽돌 한 장씩을 뺀다고 했습니다. 고의 옆에 그냥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그 중대한에다가 꼭 동그라미를 하시라는 겁니다. 여기는 고의에 가까워요. 자고 일어나면 의도적으로 벽돌을 한 장씩 뺀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하고 총 5년을 어떻게 가냐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도 중요하고요. 자,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겁니다. 너무 낡아서 나중에 철거를 해야지 지금 건물이 흔들흔들하는데 5년을 계속 보장을 해주겠냐고입니다. 대신에 여기는 계획 수립해서 나중에 알려줘야지. 그리고 정확하게 계획서를 제시를 해야지. 지금은 그냥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전부 옆에 대부분이지 그냥 일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5층이면 4층 정도까지 총 건물을 철거하거나 그리고 리모델링 같은 거 할 때지 그냥 일부 1층만 간단하게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일부가 아니라 전부에 가깝다고 대부분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마지막으로 전대차에도 규정되는 게 적용되는 게 있을 거니까 한번 기억을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에서 이제 상가 쪽에서는 적용 금액 아주 독특하게 나오지. 최우선 면적은 주택하고 좀 다르지. 최단 기간 같은 건 주택하고 다르고 올릴 수 있다는 증액 금액도 분명히 다르니까요.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정확하게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시험 문제도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